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세 금제공 채수지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제공 채수지는 알림사공파 7세인데 고성종의 해평종회의 공통조상이에요. 이분의 후손이 고성종회가 되고 해평종회가 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 비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1428년 세종 10년에 사천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기록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묘비에 적힌 돌아가신 해와 향년 81세를 역산했을 때 이 해가 되는 거죠. 사천에서 혼인을 했는데 그 부인 성씨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한평 모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거나 성씨는 알 수가 없어요. 한평 모실지도 모르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요. 1447년 세종 29년에 식년생원에 입적을 해요. 나이가 20살 때예요. 1453년 단종 1년에 식년문과에 급제를 해서 했어요. 그때 26살이에요. 그리고 1457년 세조 3년에 사신을 따라서 명나라 베이징을 갔다 오고 그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벼슬은 급제하고 육품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더 이상 진급이 안 돼. 조선시대는 진급이 그냥 지금처럼 뭐 시험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 사람이 끌어줘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 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1473년이 되니까 성종 4년인데 이제 뭐 벼슬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향에서 가까운 자기 사는 그 처가에서 가까운 현풍 현감, 이 현풍이 어디냐면은 대구죠. 대구 달서구죠. 지금 저기 대구서 마산 가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현풍 휴게소가 있죠. 그 현풍 현감으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좌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좌절되니까 몇 년 더 있다가 다시 이제 비안 현감으로 나가려고 하고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은퇴를 했는데, 비안이 어디냐면은 경상북도 의성인데 해평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비안현, 해평현. 지금 저기 상주에서 저쪽 영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 있거든요. 그 휴게소 옆에서 북쪽으로 그쪽이 이제 옛날 비안현이에요. 그러니까 비안, 해평 이렇게 인접한 현이죠. 그러니까 현풍보다는 훨씬 가까운 데죠. 그랬다가 1508년 중종 3년에 4월 7일 날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때 나이가 81세니까 그걸로 역산하면은 그 태어나신 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전 부인이 그 최이식을 낳고 돌아가셨어요. 대개 조선시대 부인들은, 조선시대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를 낳다가 많이 죽어요, 사람이. 애를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묵제가 쓴 묵제일기라는 그 일기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분이 의사를 했는데 그 사망하신 분이 한 200 몇십 명인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약 7%인가 8%인가가 그 애 낳다가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기를 낳다 죽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전 부인도 최이식을 출산하다가 또는 출산 후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벼슬에 나온 뒤에 김유사의 딸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 김유사가 해평 사람이에요. 해평 사람 김유사의 딸하고 재혼을 하니까 이제 처가가 해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로서 최이해, 이한을 낳았고,
사위가 김영수, 김준이 났어요. 제가 이걸 왜 다 적었냐면은 그 알렘사공파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금제공 최수지가 벼슬을 그만두고 해평에 가서 정착하면서 재혼했다.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게 제가 말이 안 된다 소리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분이 해평에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간 게 50 넘어서거든요. 근데 50이 넘은 나이에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3명, 딸을 2을 낳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젊은 나이에 재혼을 했는데, 처가가 거기 있으니까 처가로 낙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처가에 가서 별세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뭐 은퇴하고 처갓집 동네로 간다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조선 후기 얘기고, 당신은 전부 처가살이 했고 전부 처가로 낙향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을 한 거다. 그럼 이제 고성종의 최이식의 후손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천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최이식이.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가서 벼슬 하다가 이제 새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해평으로 가시 뿌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진주로 이사를 해요. 아마 그때 저는 따라갔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그 함안군 산인면으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함안군 산인면에서 처가살을 했죠. 여기 어디냐면은 그 대구에서 그 마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하고 남해 고속도로가 겹치는 데서 약간 서쪽,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후손이 쭉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고성의 자리를 잡아서 고성종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제공 최수지, 이분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 이제 해평으로 장가를 들었으니까 해평에 가서 처가살을 해야 되는데, 벼슬도 신통 찾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내려가려고, 여기 현풍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좌절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기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누구냐면 서거정이가 이 대구를 꽉 쥐고 있고 서울서도 아주 높은 벼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해보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비안 현감으로 갔다가 여기서 해평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입향조가 됐어요. 성종실록 성종 4년 1473년 7월 1일자를 보면은 사헌부 대사헌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려서 주장하기를, 차자는 상소문인데 짧은 상소문이에요. 최수진은 사람 됨이 변변치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는 사람이어서 장고에서 주부로 근무하면서 업무 평점이 중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합당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풍고을 현감으로 발령을 받았으니 국가에서 수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만약에 최수지가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전조는 이조를 말하는 거죠. 이조의 판단이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과를 볼 때 고과 점수가 낮아서 현감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서거정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교하기를 최수지를 현풍 현감에 임명한 이유를 이조해라 물어라 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검자공 채수지를 현풍 현감으로 발령낸 거를 보면은 급제 후에 계속 육품 배설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뭐 배설에 별로 낙도 없고 하니까 이제 물러나려고 대개 이제 지금도 보면 관직에 서울에서 관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 무렵이 되면 자기 고향 쪽으로 내려가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있다가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그게 아주 흔해요. 근데 이때가 1473년인데 나이가 48세예요. 아직 은퇴에 약간 이르기는 하지만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한 5년 근무하면 한 50서너 그러다면 이제 물러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처가에서 가까운 현풍 현감 자리가 생기니까 그리로 가시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서계정이 대구 사람이잖아요. 자기 측근을 그리로 보내려고 못 보내게 한 거죠. 그 후에 몇 년간 더 육품간으로 있다가 이제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안 현감으로 해서 배설사를 마감을 했어요. 그 이제 비안에서 은퇴해서 해평 처가에 가서 이제 노후를 보내시다가 1508년 중종 3년에 향년 81세로 돌아가셨는 거죠. 현풍이 여기고 해평이고 비안이니까 비안이 훨씬 가깝죠. 현풍보다는. 해평에서 비안까지 직선거리로 제가 재보니까 한 15.7km, 15.7km. 뭐 이리 뭐 걸어간다면 한 20km 남짓 이래 되겠죠. 이상이 이제 그 알림사 공파의 그 집성촌이 생긴 데까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대후궁 공파의 그 상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